안녕하세요. 리시윤이 채널의 이시윤입니다. 오늘 부부의 거실 시간에서는 저희가 처음 소개팅을 했던 때, 그리고 오늘부터 1일이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을 할 때까지의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내를 만나게 됐던 그 계기가 된 소개팅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개팅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자만추 아시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서 소개팅 같은 인위적인 만남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나냐라는 생각이 늘 박혀 있었는데, 군대에 갔을 때 좀 적적하기도 하고 나도 연애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지난 결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SNS에 공개 구원글을 올렸었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데 뭐 주변에 혹시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그 글을 올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쯤 뒤에 갑자기 소개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때 깨달았죠. 뭐 자만추는 자만추냐, 이렇게 들어올 때 받아야지 하면서, 어떤 만남에서 어떤 인연이 시작될지 모르는 건데 내가 이렇게 미리 배척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다 받기로 했습니다. 제 대학교 친한 남자 후배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이고요.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만추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우 관계 속에서의 점진적인 발전을 원한다고 외치고 다니곤 했었는데, 그게 제 환경에서는 사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일단 저는 여초 학과에, 여초 직장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너무 작은 데다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그 안에서의 연애는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하게 됐죠. 저와 아내의 관계가 꽤 멀었어요. 왜냐면 그 아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한 남자 후배의 그 여자친구의 동료 교사의 대학 동기.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고라 가지고 저희 사이에 3명의 주선자가 있었어요. 정말 남 오브 남이었는데, 그래서 뭐 잘 안 되면 뭐 남으로 지내면 되고, 저도 이제 첫 소개팅이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의경 상경 3호봉인가? 4호봉인가? 의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외출날 그 상수동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서 딱 만나자마자 3-4시간 정도의 토크를 하고,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대에 복귀를 해야 돼가지고 빨리 또 복귀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소개팅을 받고 나서 만나기까지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오빠가 연애세포가 깨어났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소개팅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궁한 그런 시기를 거쳐서 평정심을 되찾은 그런 즈음에 그 주선해준 친구가 저한테 소개팅이다 하면서 빨리 사진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맙지만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친구가 내가 네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고, 만나보는 성이라도 보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배은망덕한 이 배은망덕한 거사 하면서 빨리 사진부터 내놔 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줬는데요. 그제서야 말해주더라고요. 이분이 10개월 정도 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이라고. 그래서 뭐 내가 배은망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일단 사진을 교환하고, 남자분이 너한테 연락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한 3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 땡땡아, 이 소개팅 이제 나가리 된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그때 아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선자 가운데 3명이 껴있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빠한테도 제 연락처를 넘겨줄 거라고 했지만 연락처가 넘어가지 않고 저한테도 연락이 안 온 거였어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저도 뭐 소개해준다 하지 않았나? 근데 뭐 별 소식이 없네.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연락이 없길래, 근데 누구누구야, 나 그분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 라고 해서 이제 그제서야 또 주선자 3명끼리 또 뭔가 소통을 시작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제 이시훈 씨랑 연락이 닿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나오는 상황이었고, 저랑 또 이렇게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처음 소개팅을 한다고 했던 시점부터 첫 만남까지 5주의 텀이 있었던 거예요. 시작부터가 뭐 이래 약간 이러니까 뭐 나가나 보지 뭐 라는 심정으로 이제 나가서 만났는데, 아이고 이제 너무 얘기가 잘 통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첫 만남 장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상수동에 카페 AA라는 곳이었나? 되게 좀 멋들어진 카페였고 치즈케이크를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피랑 케이크를 시켜서 이제 제가 받아들고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스몰톡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이제 아내가 회심의 인력을 날립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하셨죠? 시은 씨는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아니 소개팅 자리를 나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시윤 씨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이렇게 진지한 돌직구를 날리니까 저도 조금 당황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 친한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시리어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만날 때 엄청 그 신중하게 마치 결혼까지 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만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야, 너 소개팅 자리에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여자들이 도망간다. 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줘서 저는 이제 좀 그 가벼운 이야기들,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서 그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신중한 그 토픽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분 봐라, 이분 장난 아닌데?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대답해주지 하면서 초장부터 굉장히 심각한 좀 진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눴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소개팅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는 이제 만나게 된 텀 자체가 너무 길다 보니 일단 그 만남에 대한 기대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냥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고 이렇게 끝내자, 피곤하게 질질 끌지 말고 또 군인이라고 하시니 일단 만나나 보자 하고 나왔는데 본론부터 시작한 거죠. 본인에게 중요했던 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졌던 거죠. 보통의 만남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이상한데? 라면서 안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나도 궁금했어, 나도 이런 얘기 듣고 싶어 라는 생각에서 되게 깊은 얘기를 먼저 나눴고 그 이후에 연달아 이어진 이야기들이 취미도 되게 비슷하고 잘 맞고 뭐 여행했던 곳이나 그런 데서 느꼈던 거 이런저런 스타일, 식성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경험했던 것을 제가 똑같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들을 경험을 해서 아내가 이러쿵 얘기하면 제가 저러쿵 하면서 또 덧붙여서 얘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되게 대화가 즐거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 복귀 시간이 다가와서 다급하게 더 아내랑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빨리 가봐야 돼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렇게 급히 좀 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아내와 나눴던 그 대화 내용들을 다 막 기록해두고 애들이 이제 동생들이 형 뭐 소개팅 어떻게 됐어 막 물어보면 다들 막 달라붙어서 뭐 샤워실에서도 뭐 형 어떻게 됐어 막 물어보면은 그래서 막 씻으면서 나 여기 느낌이 좋아, 이러다 결혼할 것 같은데? 라고 근데 진심으로 처음부터 약간 이분은 좀 남다른데? 라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랬죠. 아내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첫 만남하고 나서. 저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기대 없이 나갔지만 이 사람이랑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안 되더라도 제발 저랑 아는 오빠로라도 지내주세요 라고 할 만큼 진짜? 이제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분이 군인이시자 로스쿨을 갈 예정인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이에는 이제 주선자가 3명이나 걸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중요한 정보들이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이제 오빠가 로스쿨에 입학을 했지만 바로 휴학을 한 상태로 군복무를 하러 간 상태였는데 저한테 대학을 졸업했다고만 했지 로스쿨에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화 도중에 이제 로스쿨 진학 예정이라는 걸 알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맞아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다 얘기가 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당연히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주선자들의 근데 지금 또 돌이켜보면 주선자들이 미리 잘 알려줬으면 아마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저희 얼굴 볼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탁월한 실수.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이분이 내가 군인이자 로스쿨생인 것까지 알면서도 이미 뭐 3, 4년 차 일하고 계신 분이 나를 굳이 만나시겠다고 하니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나가서 저는 뭐 지금 뭐 군인이고 하지만 뭐 이제 또 뭐 법 공부하고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약간 이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직장인이었고 막 연애가 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진지하게 미래까지 그릴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랬는데 뭐 이쪽 남자분은 그냥
자기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존재를 찾는 거라면 저랑은 좀 뜻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은 엄청 진중하고 이렇게 살을 깊은 사람이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부대에서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적는 일기장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 일기장을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제가 아내와 그 소개팅을 하고 나서의 모든 일들이 여기 다 담겨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때 저는 뭐 아내 뭐 귀염상 뭐 이러한 점은 조금 우려됨 뭐 이러한 점은 너무 마음에 듦 하면서 아주 그냥 거의 뭐 프로파일러급으로 아내의 모든 그 당시에 일거수일투족과 제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아내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애프터는 창경궁에서 만났죠. 거기서 한 1만 5천 본가를 걸으면서 아내와 또 엄청 많은 대화를 했어요. 서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니, 뭐 어디이시냐느니 그런 것보다 정말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잘 그 창경궁을 거닐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아내가 두 번째 회심의 일격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이분 진짜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님이 저에게 뭘 또 말씀하셨죠? 시은 씨는 이 소개팅에 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두둥 아니 이분이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지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들이 야 이시훈 너 절대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마라 여자 부담돼서 도망간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입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근데 시훈 씨는 이 소개팅에 왜 나오셨어요? 뭘 기대하고 나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 이거 애들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면서 아이 모르겠다 이분도 보아하니 장난 아니신 것 같은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봉인을 이제 해제를 했죠. 아 저는 사실 모든 만남은 결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나고 뭐 이러이러한 미래를 그리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게 그게 서로한테 되게 잘 맞았던 거죠.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길 원했던 거고 저도 뭐 애초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좀 진지한 그 연애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저도 좋죠. 그때 진짜 두 번째 만남 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배우자상이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나눴고 저희는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도 이야기만 건너서 듣거나 사진으로만 봤어도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애초에 이제 결혼 생각 자체가 당분간 없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는 좀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어요. 또 첫 만남에서 너무 호감은 갔는데 이게 소개팅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만남과는 다르게 처음 보는 사람하고 한 서너 번 만남 안에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제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연락을 끊고 남남으로 다시 돌아갈 건지 그러다 보니까 차차 알아갈 만한 그런 시간 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의 감정이 너무 커지기 전에 남편이랑 이런 좀 중요한 이야기를 미리 확실하게 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거나 언짢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렵게 결심을 내리고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이 일기장을 제가 아까 다시금 읽어보니까 아 나는 이분이 너무 좋다 이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다 꼭 이 친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창경궁에서 나란히 걸으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오빠가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어요. 첫 번째 만남 때도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서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만났다는 것 정도는 확인을 했으니까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고 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종로상가역 앞에 있는 아무 중국집이나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름이 대륙이었나? 그래서 내부가 온통 빨간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 하는 곳 거의 동네 중국집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엄청난 민망함을 무릅쓰고 그 마주 앉아서 그러게 저희 소개팅하고 첫 끼로 먹은 게 짜장면이에요. 보통 같으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먹고 할 텐데
시간이 쫓겨서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짜장면 2그릇 먹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밥은 꼭 먹여서 보내고 싶다고 오늘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또 심쿵 포인트였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일기장을 보니까 아내가 시훈 씨 꼭 저녁밥은 먹이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다. 정말 사려 깊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하트가 뿅뿅 해가지고 그것도 또 그 보기 좋았던 뭐 심쿵 포인트로 제가 메모를 해놨었더라고요.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과 짜장면 먹고 헤어지면서 이제 2번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면서 거의 그런 느낌인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잘 들어갔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넘어왔다. 절대 넘어올 만한 멘트는 아니었는데 저는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은근슬쩍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네. 제가 그것도 너무 좋아서 기뻐했다고 막 적어놓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팅하고 만나고 할 때 저는 아내가 저를 좋아하긴 하나 싶긴 했어요. 맨날 이제 볼 때마다 심각한 질문하고 하니까 막 좋아하는 내색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길래, 근데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 아내는 제 애프터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받고 아주 뛸 듯이 기뻐했다고. 네, 친구들 카톡방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안 하길래 이분은 그저 그런가? 아무튼 나는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뭐 만날 건데 했는데 뭐 뒤에서는 그렇게 좋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백을 해야겠다. 한 3번째 만날 때는 보통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교회에 아는 형을 통해서 좀 좋은 공연에 티켓을 예매를 하고, 그래서 같이 예술의 전당에서 코리아 심포니의 공연이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공연이 너무 좋긴 했지만 나는 오늘 고백을 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얘기를 언젠가 꺼내야 되는데 라고 머릿속에 온통 고백 생각밖에 없었죠. 이제 공연도 다 보고 음악 분수 앞에서 그럼 고백을 할까, 또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지만 여의치 않아서 아내의 당시 살던 자취방까지 따라갔어요. 이제 지금쯤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삽부터가 있나 보다 하고 네, 시은씨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더니 3번 만나보면서 넌 어땠냐, 여기 지난번 만남이 어떠했는지. 여기 있네요. 역시 사람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아내가 그 당시 제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양력을 보고 이러이러한 사람인 거를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뭔가 제가 살고자 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약간 저의 삶을 꿰뚫는 듯한 발언이었다고 제가 되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나를 잘 알지도, 아직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나의 진솔한 모습과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아마 고백할 때 했었나 봐요.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 안 나? 나를 나다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2가지 말을 하면서 고백을 했었네요. 애둘러 고백했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깁시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너무 함께하고 싶은 사람임을 느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 확신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 더 나올까 했는데 다른 말은 안 나오길래 그래, 그럼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 그렇게 고백했을 때부터 1일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뭐 손잡는 것까지만 해도 1달 넘게 걸렸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부의 재미난 일상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 마무리.